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누이가 결혼한 남동생의 돈을 지 마음대로 쓰게 되고 너무 화가 난 남동생의 아내가 제대로 골탕을 먹이게 된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누이하고 사소한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남들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얄밉게 행동하는 시누이니언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저는 신랑과 작심하고 골탕을 제대로 먹였습니다. 남동생 돈을 쉽게 써도 된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개념 없고 상식을 넘어서 사는 시누이와 그걸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시누이 편만 드는 시어머니까지 아주 둘 다 꼴보기 싫어서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한 방 먹였네요. 지금은 그 이후로 자주 안 보고 사는데 아주 남의 돈 쉽게 본 대가라고 봐요. 시댁은 결혼 전에 보니까 무슨 날도 아닌데도 그냥 주말마다 모여서 술을 먹고 노는 집안이더군요. 저희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평일에 회사 일로 피곤하셔서 주말에도 쉴 법도 한데 아버지는 항상 저희를 위해 희생을 하셨어요. 주말만 기다리고 계셨다가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소풍 가는 계획도 세우시고 주말마다 다르게 계획을 짜서 저희에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소풍으로 동물원을 다녀오면 아버지는 그 주 소풍 다녀왔던 동물원을 다시 데려가 주셔서 소풍 때 아쉬웠던 것들을 다시 채워주셨어요. 어릴 땐 마냥 좋았는데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어보니 그것이 결코 쉬웠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많이 느끼면서 살았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 쉬려고 하면 늘 그러셨어요. 한번 주어진 인생 재미있게 즐기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이 술 먹고 집에서 남 흉보고 그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또는 혼자서라도 등산을 즐기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 회사나 역사는 예습을 따로 안 해도 수업 시간에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주말에 스케줄을 다 짜놓으면 꼭 시어머니가 금요일에 전화를 하셔서 주말에 와서 밥 먹고 자고 가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아이가 없고 시댁 가족과 친해지는 시간도 필요해서 거의 맞춰드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못하겠더라고요. 주말에 모여서 집에만 있으면서 술만 먹고 그 많은 시댁 식구들 먹은 거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것이 힘들어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어머니한테 가족 모임에 특별한 날만 빼고는 따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덜 좋아하시더군요. 기분 상하신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말에 다들 힘든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는 거지 뭐하러 힘들게 돈 쓰면서 싸돌아다니겠다는 거야? 어머님, 저는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아들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심한 말로 식당에 하루 알바 온 것 같다고요. 먹고 나면 금방 또 밥때 되고 식구들도 하나둘 아니고 대식구여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도와주잖냐? 말로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애 본다고 앉아만 있다가 식사하고 또 애 본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다 제가 혼자 하고 있잖아요. 저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젠 주말마다 못 오겠다는 거냐? 네. 저는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고 딱 그 한마디 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더니 그럴 거면 앞으로 집에 오지 마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큰일 아니고서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또 다른 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는 끝까지 아이 생길 때까지는 눈치 보지 않고 여행도 다니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많은 시간을 저희 가족끼리 보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아이 보고 싶은데 집에 안 온다고 전화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셔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제가 계획한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생활 패턴 모든 게 아이 위주로 바뀌어서 저희도 주말에 늘 놀러 다니진 못해요. 그리고 애가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칭얼거리고 더군다나 시끄러운 곳에 가면 잠을 못 자고 짜증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애 밤낮 가리게 되면 그때나 갈게요.
애가 다 큰 다음에 온다는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애가 힘들어하니까 그냥 제가 애 생각하자는 건데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잘하는 짓이다. 애를 강하게 키워야지. 그렇게 살살살 애지중지하면서 막 다루지 못하면 평생 네가 힘들어. 애는 아무 데서나 막 굴러야 강해지고 까칠해지지 않아. 어머니 굴리다니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자식은 제가 알아서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갓난애를 말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애를 잡아먹냐? 집에 가면 다들 술 드시고 시끄러우니까 애가 자꾸 놀라서 깬다고요. 참 유별나게 애 키운다. 제가 유별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저한테 해주셨던 방식 그대로 저도 애한테 많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집에 와서 사람들 많이 만나면 되는 거지. 뭘 얼마나 많은 걸 보여준다고 난리인지 참. 그리고 애도 힘들고 아비도 힘든데 꼭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게 데리고 싸돌아다녀야 하냐? 어머님, 애아빠 시댁 가면 술 먹고 자기만 하잖아요. 그럼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저희 집에 있으면 술 안 먹으니까 애하고 놀아주고 애하고 눈이라도 마주친다고요. 그렇게 조용한 데서만 애 키우면 예민해진다. 저 집안에서 시끄럽게도 해줘요. 단지 잘 때만큼은 조용히 수면을 취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알았다. 네 새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예전에는 저희끼리만 주말 보낸다고 뭐라 하시더니 이제는 애 육아 가지고도 그러시네요. 그래서 육아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더군요. 제가 끝까지 굽히지 않으니까 시누이까지 동원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뭐해? 애 자서 그 틈에 빨래하고 집안 청소 중이에요. 대충 하고 살아. 원래 애 키우면 대충 하고 사는 거야. 제가 알아서 해요, 형님. 아니, 애가 얼마나 예민하길래 집에도 안 올 정도야? 어머님이 그래요? 다들 애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다들 보고 싶어 하지. 남들이 들으면 제가 아예 시댁 안 가는 줄 알겠어요. 한 달에 2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달마다 4주를 다 시댁에 가야 하냐고요. 그렇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성질을 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애 낳기 전에도 전쟁이었는데 이젠 애 낳고 나니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요. 앞전에서 말했지만 개인적인 일이 없으면 4주 내내 모이는 시댁 식구들이라 신혼 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시누이는 왕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치사한 얘기 같지만 시누이와 돈 문제도 있었어요. 자기는 시댁 올 때 아무것도 사오지 않으면서 신랑한테 자꾸 조카를 시켜서 비싼 과자랑 아이스크림, 고기 등 평소에 못 사먹는 것들을 시댁 오면 죄다 사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저희도 애가 없고 삼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금액도 커지고 문제는 가끔 돈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분유, 기저귀 이런 걸 시키고서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받기도 애매하게 짜투리 잔돈까지 달라고 하더군요. 아마 그 돈 다 합치면 꽤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얄미워서 그랬어요. 형님, 예전부터 조금씩 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준다고 한 돈이랑 접대 빌려간 돈하고 다 합해서 주세요.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계산을 했어? 치사하게. 애들 과자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지금 달라는 거야? 과자값이라니요. 형님한테는 과자값이라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줄 모르겠지만 저도 살림하다 보니까 그 돈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저 시장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깎아서 사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댁에 올 때마다 장도 저희가 다 보잖아요. 형님은 몸만 오면서 심지어 심부름까지 시키고 저희 한 달 예상했던 금액보다 항상 넘쳐서 마이너스라고요. 식구라고는 둘밖에 없으면서 너무하네. 조카 과자 하나 사주면서 그럴 거야? 과자 하나라니요. 형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애들이 하나도 아니고 넷이라 과자도 그냥 몇 개 사서 가면 애들이 싸운다고 그런다고 하면서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애들이 여러 명이면 같은 걸로 3개는 사야 한다고. 그리고 막내 거 과자는 따로 주문하셨잖아요. 원래 애들이 어리면 과자도 더 비싼 거 아시잖아요. 애도 없으면서 너무 궁색하게 사는 거 아니니? 치사하고 서운하다. 왜 치사하세요? 사실 애들 과자 그냥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형님이 값 나가는 것만 요구하시잖아요.
너네도 나중에 애 생겨봐. 나처럼 안 되나? 그리고 남동생 돈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니? 형님 왜 그러세요? 남동생 돈이 형님 돈이세요? 그건 아니지만 어때 가족인데. 이걸 말인지 방구인지 생각이라고는 1도 없는 시누이하고 말해봤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신랑한테 말해서 더 이상 지나친 돈을 못 쓰도록 했어요. 그렇게 애 낳기 전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또 시누이 버릇이 나오더군요. 시댁에 가는 중에 잠깐 가게 들려 아기 거 사고 있다고 하니까 옛날 버릇 또 나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저희 현금만 가지고 와서 못 사요. 아니 그럼 장은 어떻게 보려고 그래? 제가 애들이고 장보기 그러니까 형님의 술이랑 고기 많이 사 놓으세요. 저는 나중에 돈 준다는 말 절대 하지 않고 말했어요. 시댁에 갔더니 장을 엄청 많이 과하게 봐놨더군요. 역시 남동생 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고기하고 술뿐만이 아니라 애들 거 과자도 빼놓지 않고 해도 너무할 정도로 장을 봐놨더라고요. 다 같이 먹고 치우고 집에 오려 하는데 형님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돈을 저한테 왜 달라고 하세요? 아니 아까 장봐 놓으라고 했잖아. 형님 왜 그러세요? 예전에 제가 다 했는데 이 정도는 형님이 하셔도 되죠. 하면서 식구들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말했더니 다들 그래라 하더군요. 더 중요한 킥포인트는 그날 이모님도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잔치상이 차려져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따지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센스 있는 이모님이 혜정아 잘 먹었다. 내가 살다가 혜정이가 차려준 밥을 먹어보네. 하시니까 여기저기서 그러게 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시누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먼저 간다면서 애들을 짜증스럽게 챙기더니 먼저 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시누이 2번 다시 시댁에 가자고 안 하더군요. 또 그러면 이번엔 더한 것을 해주려고 계획 중입니다. 못된 시누이 시원하게 골탕 먹여서 그런지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